전판도라 시즌2 나는 주민이다 국회의원에게 듣다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성미 의원이고요. 제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지역위원장이신 최기상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상입니다. 네, 올해 6월이었죠.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그중에 가장 주요한 내용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판단하는 소득 인정액, 그 소득 내용에 현재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즉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받는 범죄 피해 구조금이 이 소득 인정의 그 소득에 포함되는 바람에 오히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외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급여권자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누리고 또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받는 구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당장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그리고 지급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론화해서 인간다운 생활의 내용 중에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내용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주거권에 관하여 고민이 많은데요. 최소한의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나 노약자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화장실이 실외에 있거나 따뜻한 물이나 난방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 금천구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시급히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같은 날 인천에선 30년 넘게 홀로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되풀이되는 비극을 우리 사회는 왜 막지 못하는 건지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발달장애가 있던 6살 아들 B군과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B군의 쌍둥이 누나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 진단하는 비용을 국가가 필요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 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도 발달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발달장애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문제는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국가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좀 당하긴 해서 애들이 절 약간 무시하듯이 좀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 모두가 말을 걸어도 안 대답해주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이제 순하고 이제 이런 반면 자기 표현이 낳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경계선 지능, 지능 지수가 지적 장애보다는 높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이들을 가리키는데 네, 일반인보다 지능은 낮지만 지적 장애인은 아니어서 복지 대상에서 배제된
경계성 지능인을 느린 학습자라고도 합니다. 전체 인구의 14.3%나 되지만 말 그대로 장애 비장애 경계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느린 학습자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새로이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느린 학습자 분들에 대해서 고성민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통과돼서 앞으로 우리 금천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경계에 있어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분들을 잘 찾아내고 그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금천구가 최선두에 서서 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 부진이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학교 부적응은 사회 부적응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금천구에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자리학교와 마을형 대안학교 하마터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느린 학습자나 학교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자리학교와 하마터면에 모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행사에 가서 응원도 하고 왔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정성 덕분에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청소년들의 말에 흐뭇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과 온전한 미래를 위해서 새해에도 늘 애써주시고요. 우리 금천의 정치와 행정 뒷바라지 잘하도록 더욱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 일자리 확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모두 크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크다는 게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의 곳곳에서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뵐 수가 있는데요. 늘 걱정하시는 게 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급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에 도움도 되고 또 활력도 찾으실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나 금천에서도 이 공공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중장년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도 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봄 부분에서 공공형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노약자분들, 장애인분들 등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돌봄의 공백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경제지원센터는 최근에 금천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통시장 2곳이 추가돼서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이 크게 환영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전통시장이 포함되지 못하지만 골목상권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천구청에서 관련한 용역을 수행을 했고 그 결과로 앞으로 금천구 곳곳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점화 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 소상공인 분들이 더욱더 활발하고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3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날씨는 춥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시라고 의원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천 주민님들 모두 올 한 해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곁에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도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올 겨울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도록 우리 금천의 정치와 행정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주민님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금천 판도라 시즌2 나는 주민이다 국회의원에게 듣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저 고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